안녕하세요. 이빈스 페인트 X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핸드폰에 깔아 놓으셨던 이빈스 페인트 X 앱을 선택하시고요.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아이가 그려놨던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아마 처음 하신 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왼쪽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 오지큐의 경우에는 그 이모티콘 그림 하나를 740, 640 사이즈로 이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고정이 돼 있고, 만약에 수정하시려면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숫자를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740, 640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종이가 하나 생성됩니다. 이빈스 페인트는 여러가지 펜 종류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브러쉬 모양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을 아무거나 여러가지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이것저것 사용하시다 보면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요 브러쉬 버튼을 눌러보시면 변형, 자동 선택, 올가미, 필터, 브러쉬, 지우개, 손가락, 흐림 효과, 특수, 페인트통, 문자, 프레임 분할, 스포이드, 캔버스, 이런 메뉴들이 보이실 거고요. 우선 저희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니까 브러쉬 버튼 그대로, 아니면 브러쉬 버튼을 다시 선택한 상태에서 눌러보시면 만년필부터 여러 가지 펜 종류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엄청 많이 있어요. 다 안 내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무 펜을 고르시면 되는데, 보통 그림 그리실 때는 펜트펜 경질, 이게 아마 제일 괜찮으실 겁니다. 이걸로 누르시면 여기 테두리가 되면 선택이 된 거고요. 다른 것들 이렇게 하다가 펜트펜 경질을 누르시고 빈 곳을 눌러주시면 나가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다시 또 사이즈나 종류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 버튼을 누르셔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통 보면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렇게 팝업 창들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30초 정도 광고를 신청하시면, 전 취소를 일단 누르면 여기 애드나 이렇게 잠긴 펜 종류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종류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해보실 거면 애드 해서 무료로 사용하세요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옵니다. 꺼주시면, 광고가 끝나면 18시간 동안 모든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뜹니다. 그럼 기존에 원래 애드라고 떴던 것들이 없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림 그리실 때는 펜트펜 경질로 하셔가지고 선택하고 빈 곳을 누르시면 선택이 되고요. 만약에 브러쉬 두께를 바꾸시고 싶다시면 이렇게 굵은 거에서 가는 걸로 가능합니다. 대략 마음대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요. 그림을 캔버스에 그리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그림 아무 때나,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에 귀를 그리고요, 눈도 그리고요. 좀 그림이 웃기긴 한데 네, 요런 그림들을 그리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 펜의 굵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했었다면, 밑에 하단부는 투명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은 100%로 돼 있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선이 진하게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퍼센트를 50%로 낮춘다면 같은 선을 그리더라도 약간 연하게 투명도가 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50%로 낮추면 이렇게 더 투명하고 이런 색깔이 되겠죠. 네, 이번에는 브러쉬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색깔이나 다른 게 있다가 하시겠지만, 채우는 색깔이나 다 여기 네모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게 현재 색깔이고, 이 부분이 바뀌는 색깔입니다. 연하게, 진하게 움직여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을 고르실 수 있고, 여기도
초록에서 빨강까지 여러 가지 색깔들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뭐 핑크색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화살표 세모 버튼, 꺽쇠 버튼을 눌러보시면 지정된 색깔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시면 원하는 색깔 고르는 부분으로 가고요. 색깔이 골라졌으면 또 빈 곳을 아무데나 눌러보시고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기에 이제 혹시나 잘못했을 경우에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브러쉬 버튼으로 표시된 부분을 누르시면 지우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셔서 지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지우개의 크기의 두께는 마찬가지로 펜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조정해서 하시면, 크면 만약에 한 번의 클릭으로 다 지워질 수도 있고요. 작으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겠죠. 이번에는 실행 취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지우개로 이렇게 지울 수도 있지만 이걸 만약에 잘못 지웠다 싶으면 여기 왼쪽 위에 꺾어진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방금 했던 작업을 돌아가기고요. 만약에 오른쪽에 이쪽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시 재실행 버튼으로 만약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원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색칠하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 페인트 통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정 구간 안에 원하는 색깔을 페인트로 이렇게 부어 넣는 기능입니다. 색깔을 버튼을 눌러보셔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시고 어디나 누르시고, 제가 이 동그라미 부분을 채우고 싶다면 동그라미 부분 안에 클릭을 하시면 한 번에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작은 동그라미 부분은 안 채워지게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귀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 귀 부분이 닫힌 부분이 아니고 여기 약간 뚫려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에 색칠을 하게 되면 다른 색깔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색칠을 하게 되면 이 저는 만약에 귀 부분만 색칠을 하고 싶었는데 선이 끝까지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클릭을 해버리면 연결된 주변의 전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꼭 이 부분이 닫힐 수 있도록 그려주셔야 합니다.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만약에 펜 버튼을 다시 선택을 해서 브러쉬 버튼 선택하시고 이 부분을 닫혀서 끝까지 한번 연결해서 그려보면 색깔을 다시 하고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다시 닫혀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인트 통을 누르시고 원하는 색깔, 다른 색깔을 한번 부어보면 이 부분만, 귀 부분만 초록색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문자나 글자 기능을 넣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페인트통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여기 문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자를 클릭하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실 텐데 원하는 부분에 선택을 해주시면 텍스트 추가라고 뜹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빈칸을 눌러보시면 커서가 바뀌실 거고요. 저는 이제 펜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커서를 누르시고 원하는 글자 안녕하세요를 눌러보시면, 이게 저도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텍스트 부분에 글자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지금 제가 화면이 잘렸을 텐데 위에 보시면 여기 안 글자가 보일 겁니다. 이미 작성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텍스트 빈칸에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글자를 일단 쓰시고 오케이 확인, 여기 초록색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확인이 되고 글자 안이라는 이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선택이 글자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왼쪽 오른쪽 화살표로 해서 늘려보시면 안녕하세요라고 다 나왔을 겁니다.
글자 크기를 바꾸거나 이제 뭐 자간이나 추가를 더 하시고 싶으시다면 요 연필 버튼을 눌러보시면 다시 요 텍스트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체를 바꾸고 싶으시면 뭐 다른 글자로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눌러보시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스타일에 텍스트를 눌러보시면 텍스트 글자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테두리 부분은 보이시다시피 위에 약간 테두리가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테두리 두께도 굵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경 색깔도 지금은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하면 이 글자가 있는 칸의 테두리 전체가 이 부분 전체가 색깔이 칠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간은 글자 사이 간격이고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 밑에 이거는 두 줄을 썼을 경우, 두 줄 이상 썼을 경우에 행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간을 늘리고 줄이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순서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겹치는 텍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순서도 바뀌실 수 있습니다. OK를 여기 확인 체크 초록색 체크 박스를 체크를 누르시면 글자가 입력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번에는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종이 한 장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 텍스트를 추가하면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종이가 여러 장 겹쳐져 있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첫 번째 저희가 그린 종이가 있고요. 그 위에 텍스트 T라고 적힌 부분이 위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비스 페인트는 포토샵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토샵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그림 툴처럼 한 가지 종이 위에 또 그 종이를 더하고 여러 가지 종이를 겹쳐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그린 그림에서 텍스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제 플러스 버튼이나 이 버튼은 이제 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하는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걸로 먼저 해보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추가로 생성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왔다 갔다 순서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레이어 순서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번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빈 곳을 눌러보시면 저희는 첫 번째 이 그림이 그려진 부분이 아니라 위에 1번 위에 얹혀진 2번 빈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 파란 색깔을 부어버리게 되면 배경색이 파란색이 칠해지는 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다시 이 레이어 겹쳐진 부분 버튼 이걸 눌러보시면 2번 버튼에 보시면 저희가 1번에서 그림을 그린 부분에 대해서 2번에는 색칠이 안 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배경색을 전체 다 칠하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눈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이 눈 모양은 지금 진하게 되어 있으면 이 그림이 보여지는 거고요. 이 레이어가 보여지는 거고 이 눈 모양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투명하게 바뀌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레이어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텍스트 부분도 없애봤을 때 캔버스를 보시면 그림이나 텍스트가 있었던 부분은 색칠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경색을 색칠하실 거면 처음부터 얘는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레이어 삭제는 이 오른쪽에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휴지통 모양을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경색 만약에 레이어를 추가를 하시면
맨 밑에다 넣으시고 얘네들을 없앤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페인트통을 부은 상태에서 전체 부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분명히 아까 레이어에서 1번 레이어에 파란색을 색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봤을 때 이 부분만 파란색이고 나머지 부분이 하얀색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아까 그 설명하다가 그림을 이제 날려먹는 바람에 그림 부분을 다시 캡처해서 요 전체를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하얀색이 투명한 색이 아니라 하얀색이 칠해진 부분입니다. 일부분 요 부분은 색깔이 왜 칠해진 보이냐 하면 제가 지우개로 이 부분을 지운 부분에 대해서 1번 레이어에 있는 색깔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굵기를 좀 해서 지우게 되면 파란색이 보이게 됩니다. 레이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3번 레이어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를 해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폴더 추가하기, 레이어 복제, 캔버스에서 레이어 추가하기가 있는데 두 번째 레이어 복제를 눌러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2번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복제를 눌렀기 때문에 3번 레이어에 똑같은 게 추가가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버튼, 이 버튼은 눌러보시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멍멍이 그림을, 강아지 그림을 불러왔다고 하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손가락을 드래그해 움직입니다 라는 창도 뜨고요. 변환 스케일, 원근법 양식, 그물망 양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떨 때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처음에 밑에다 보고 따라 그릴 때 필요한데요. 여기서 변환 스케일이 지금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림을 느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원하는 칸에 그 정도에 놔두고 하고 오른쪽 밑에 선택창을 초록색 체크 표시를 누르면 이제 되는데, 만약에 이 변환 스케일에서 이 변환 스케일을 보시면은 크기를 늘릴 수가 있고요. 보통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요. 돋보기 모양 옆에 여기 화살표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제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림을 크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원근법 양식을 눌러보시면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 변환 스케일은 비율은 유지하면서 크기가 줄여졌다면, 원근법 양식은 원하는 부분을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반복 XY 부분을 반복을 선택하시고 XY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단계를 XY로 해보시면 조정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아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물망 양식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선택되는 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 분할을 늘릴 수도 있고요. 분할 Y, 세로축을 늘리거나 하시면 특정 포인트를 선택하시면 이 부분만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찌그러뜨리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오른쪽 하단에 초록색 체크를 누르시면 선 드로잉 추출이라는 요 팝업이 뜨는데, 이거는 취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누르면 이게 선 따라서 이제 검정색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취소를 누르시면 이런 레이어가 선택이 되고요. 아까 저희가 했던 1번, 2번, 3번, 5번은 다 없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번 레이어만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레이어에다가 제가 빈 레이어를 추가를 하면 4번 위에 5번이 있게 되고요. 5번에다가 선택을 하고 빈 곳을 누른 뒤 나가서 브러쉬 모양을 선택하시면 제가 요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보통 밑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따라 그리기 하실 때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밑에 그림이 너무 진하다 싶으시면 레이어에서 4번 레이어를 선택하신 후에 레이어의 투명도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지금 현재 내가 그린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레이어에서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버튼들이 좀 많은데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레이어 색상 반전이고요. 지금 아까 파란색에 있던 것을 선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고, 여기 레이어 이동은 제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변환 스케일이 선택이 되어 있고, 이거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를 누르시고 클릭한 뒤에 원하는 부분을 옮기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원근법이나 그물망 양식을 이용해서 더 다시 찌그러진 부분을 이렇게 늘리거나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좌우 반전이고요. 왼쪽 오른쪽이 바뀌죠. 그리고 요거는 상하 반전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하위 병합이라고 해서 레이어를 지금 선택된 레이어 바로 밑에 레이어를 두 개를 합쳐지는 겁니다. 레이어가 너무 많게 되면 나중에 편집하실 때 좀 힘드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림을 이미 완성하셨을 경우에 그 그림을 똑같이 뭐 복제를 한다거나 하실 때는 레이어를 병합해 놓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약 텍스트 6번 그림과 6번 레이어와 5번 레이어를 병합을 한다면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뜨겠죠? 계속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뜨면 이제 5번 레이어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 5번 레이어를 선택하고 제가 레이어를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와 그림이 같이 이동하게 되겠죠. 이번에는 브러쉬 버튼 눌렀을 경우에 나오는 스포이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이드는 원하시는 색깔을 추출하는 기능이고요. 저 그림에 예를 들어서 핑크색이 이 색감이 참 마음에 든다 싶으면 스포이드를 누르시고 핑크색 부분에 누르시면 여기 네모 버튼의 색깔이 같은 색깔로 변경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린 이 부분을 핑크색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레이어에서 4번 레이어는 일단 한번 없애보고요. 빈 곳을 선택하고 페인트통을 이용해서 색깔을 추출한 색깔을 클릭을 하시면 원하는 추출된 핑크 색상이 페인트통이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가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튼 눌러보시면 세 번째 올가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제가 원하는 부분을 추출해서 그 부분만 움직이거나 옮기거나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 부분만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선택이 되고요. 여기 오른쪽 밑에 요 사방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변형이라고 뜰 거고요. 변환 스케일로 이를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원하는 부분에 추출 이동이 완료됐다면 초록색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안녕하세요 부분에 점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해제를 하셔야지 다른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점선
네모 점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선택 삭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고정이 안녕하세요 부분이 여기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출한 부분이 좀 예쁘지 않으니까 스포이드로 원하는 색깔을 눌러주시고 페인트통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아까 안녕하세요 부분 때문에 여기 빨간색 테두리 부분이 약간 좀 찌그러진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브러쉬 버튼을 이용해서 스포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빨간색 버튼을 추출하시고 브러쉬 버튼을 이용해서 확대를 하셔서 이 부분을 채워넣는 게 예쁘겠죠. 저는 이 올가미 부분을 어떨 때 유용하게 썼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눈을 그릴게요. 색깔도 검정색으로 좀 바꿔주고 입까지 그렸을 경우에 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모양이 같게 그리기가 좀 힘듭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올가미 툴을 선택하셔서 지금 보시면 레이어는 일단 6번 레이어만 선택이 되어 있어요. 6번 레이어는 투명한 그림에 웃는 얼굴만 그려진 레이어인데 이 부분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미 툴을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이 조금 더 예쁜 것 같다면 오른쪽 눈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선택이 되고요. 위쪽에 네모 점 테두리 부분이 보이실 건데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복사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네모 버튼을 눌러보시면 붙여넣기 기능이 있습니다.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또 크기를 변경할지 뜨는데요. 이걸 그냥 초록색 체크박스로 OK를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아까 6에서 7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부분을 다시 눌러보시면 여기 7번 레이어에 6번 레이어의 오른쪽 눈 부분만 복사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왼쪽으로 옮겨줘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하셔서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6번 레이어의 왼쪽 눈은 또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6번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지우개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지워주시고 올가미 툴을 다시 선택하셔서 이 해제 버튼을 선택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왼쪽과 오른쪽 똑같은 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아마 여러 가지 눌러보시면서 사용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활용 가능하실 거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이제 브러쉬 버튼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서 지우고 싶으실 때 브러쉬 버튼 누르셔서 지우개 가시면 번거로우시니까 여기 왼쪽 버튼에 화살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우개랑 브러쉬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빠른 전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하시고 난 뒤에 취소를 누르시면 나의 갤러리로 돌아가기 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눌러서 나가시면 이렇게 또 나가시면 제 그림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걸 다시 편집하시고 싶으시면 눌러서 오른쪽 하단에 편집 버튼을 눌러서 다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지우거나 지금 레이어가 선택이 안 돼 있죠. 지우거나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툴들도 한번 브러쉬 툴들도 저희가 아까 유료로 받아놓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기한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채 물감 느낌도 있고요. 이런 것도 대부분 이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밑에다 하시는 게 예쁘겠죠.
추가된 레이어에 이렇게 색칠을 해보시면 레이어가 5번 레이어가 6번 레이어 밑에 있기 때문에 6번 레이어에 그림이 그려진 부분은 색칠이 되지 않고 그 주변부만 색칠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 부분 종류를 여러 가지 바꿔보시면서 그림도 그려보시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써보시면서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